자, 오늘은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지금 튀르키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안 좋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훨씬 더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구조를 포기하는 지역까지 뭐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실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구조 활동이 잘 안 되고 구조된 분들조차도 또 굉장히 질병 같은 거에 많이 지금 취약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파고 신하 씨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뵀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아마 힘든 상황일 거라고. 그때 뭐 신문 보도에 나니까 최대 2만 명 정도 사망자 얘기를 했는데 알파고 씨가 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3만 6천 명 네. 넘어가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좀 댓글들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알파고는 이제 반정부 언론이니까 무조건 정보를 까는 걸로 가겠지. 좀 약간 스탠스를 좀 해야 된다. 튀르키예 정부랑 조금 뭐 네. 불편한 게 있으니. 그래서 저는 그분들 위해서 일단 이 말을 말하고 다음에 저는 번주제를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미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망명 반정부 언론인들이 많아요. 튀르키예 출신. 네. 그분들이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아니면 거기 있는 방송국들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비판의 그 규모하고 제가 하는 말들을 비교하시면 전지차이예요. 저는 한국인들을 기여하고 터키란 인연을 끊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좀 약간 그분들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는 스탠스가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그런 거에 내가 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파고 씨는 지금 한국에 기여해서 법적으로 한국 분이시죠? 예, 저는 그리고 한국에 맨 처음 왔을 때도 한국 나이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으로 좀 약간 인연을 네네네네. 끄는 상황이니까. 예. 물론 이제 정부를 뭐 좋아하는, 애도한 정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네. 뭐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네. 한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거나 이러진 않는 알파고 씨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일단 저 피해 규모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뭐 집계가 지금 4만 6천 명이라는 그 숫자는요. 사망 신고예요. 사망 신고. 사망 신고만 구호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들어가셨네. 이거 누구지? 알아보는 사람 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 신원이 확인돼서 절차를 밟아서 신고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와중에는 국내 언론을 볼 수가 없어요. 다치웰라하고 BBC를 제가 보거든요. 네. 왜냐면 그 둘 다 튀르키예 안에서 터키 말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 방송이다 보니까 정부가 관리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대신 방송국 없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지금 튀르키예 국민들도 정보를 달라고 그쪽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어요. 비교적 그 터키 국내에서 좀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BBC하고 BBC 터키어판하고 나치웰레 터키판. 그러니까 독일 거. 독일 거. 그 두 개가 그나마 이제 좀 더 사실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면 둘 다 외국 국가의 정부 기관이잖아요. KBS 같은 거니까. 네네네. 네. 공영 방송국. 함부로 네. 못 건든다 이거죠, 터키 정부가. 예.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치웰레에서 봤던 기사였는데 아디야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시청 종사가 무너진 도시인데 네. 이제 그 도시에서 지금은 이상한 냄새가 지금 확산하고 있어요. 이상한 냄새? 예. 왜냐면 시체들이 너무 많은데 구조대가 구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있는 노숙자분들한테 이재민들한테 밥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치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다 안 되니까 시체들이 너무 많고 길거리에 여기저기 그리고 건물들 안에 아직 구조 안 되는 시체들이 많으니까 냄새가 나기가 시작했대요. 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네. 했습니다만 지금 그 구조대가 구조된 사람 치료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더 구조를 하는 거 네. 맞는 건지. 이걸 고민할 정도라고요? 네. 그럼 그 안에 뭐 건물이나 잔해 이런 데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일주일 넘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존 가능성은 굉장히 현재 낮아진 네, 상황이고. 너무 낮아요. 네. 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언론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터키 언론 지금 두 가지에만 스포트라이트 주고 있어. 하나는 기적 같은 살려주는 그러니까. 것들 아니면 약탈.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이 갖고 있는 분노가 너무 크거든요. 군대가 너무 늦게 동원됐다는 자체가 제일 크게 이제 그 분노를 자극시키는 건데 그 쌓여진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그 분노를 약탈. 지금 여러분 조심하세요. 약탈이 있어요. 특히 시리아 난민들이 약탈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사람들을 오해를 해가지고 오인해가지고 네. 약탈하지 않는 사람도 약탈한다는 오인으로 때리고 폭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아, 살아있는 분들이 서로 싸웠다가 그런 일이 예. 벌어진다고요? 너 약탈해서 온 거지? 그냥 사실은 자기 부모들을 살리려고 왔던 사람인데 아니면 직접 이재민이에요. 그 사람도 이재민인데 또 약탈하러 온 거지 해서 이렇게 때려요. 아니 근데 그 약탈도 근데 실제로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까? 아 약탈을 저 실제로 그 BBC 기사에서 봤는가 영상 봤어요. 그 여성분인데 이제 한 40대 50대 지금 어디 갔냐고 물어보긴 나 지금 거기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거 있나 거기 가려고 왜요? 약탈해야죠. 지금 이틀째 밥이 안 왔는데 내 자식이 아니 뭐 그런 그 정도는 네. 이제 저도 이해해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약탈이라는 게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생필품이 있는데 지금 2, 3일째 굶어 있는 아 사람 주인도 없어요. 그 가게 주인 아마 어디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근데 지금 당장 먹고 보호라든지 살아야 행정력은 미치지 못한 네.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한국 언론은 아예 안 나왔고 이제 딱 3%에 맞는 내용인데 상장 문제 그 시장 주식 시장 그 뭐지 주식? 이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다들 얘기했어요. 주식 시장을 막으라. 좀 소래 거래하지 않게 거래 정지를 거래 정지 시켜라. 시켜라. 거래 정지하려고 했는데 거래 정지를 안 했어요. 3일 동안 주식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주식 시장에는 그 개미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지진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을 건데 그때 또 어떻게 보면 대규모 약탈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너무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빨리 정지를 하라 해서 3일 만에 정지를 시켰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아니 뭐 주식시장은 그렇다 치고 구조 활동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갔잖아요. 네, 갔는데 이제 하나씩 절사하고 있어요. 벌써? 벌써? 아니, 스페인이 제 여기 오기 전에는 뉴스를 봤는데 스페인에 있는 하고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그 다 일부가 절수했고 이스라엘도 일부가 절수했어요. 아 그건 이제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아니 치안 문제하고 치안 문제? 예, 치안 왜냐면 약탈이 일어난다는 거는 경찰이 이제 거기 있는 거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시민들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긴 하겠죠. 그럴 때 외국인이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서로 죽이고 그러는데 누구다 와서 안 막아요. 아, 구조 활동하러 왔는데 치안이 이렇게 불안하면 구조 네. 활동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아직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 있는 어디에 있는 적이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앞에서 서로 죽이고 그런 걸 우리가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 그러니까 구조 활동을 도저히 이건 뭐 어쨌든 우리도 안전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이렇게는 못 하겠다 해서 철수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네. 있다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는데 아다나에서 스페인 한 팀하고 슬로베니아냐 슬로바키아인가 팀이 이제 출국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경우에 근데 보통 저 치안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러면 경찰 행정력으로 안 되면 뭐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지진이라는 거는 한 도시 이렇게 뭐 강릉시, 속초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면적에 다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타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뭐 군인들이라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인들은 투입을 했는데 네. 그러다 부족해요. 그 무너지는 건물체가 10,000채 넘어요. 그 10,000채 건물이 팬케이크처럼 무너졌어요. 그냥 어느 정도 무너지는 것들을 제외하고요. 네, 완전히 이렇게 쌩 무너지는 거는 10,000채 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렇죠. 제 경과에 친구도 있는- 지금 한국 팀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여진 때문에 일어났대요. 5점 얼마로 여진이 있었대요. 오늘 아침에? 예. 그렇다고 지금 이 추운데 밖에서 잘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딘가에서 들어가서 주무셔야 될 텐데 거긴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황. 예. 그래서 무조건 다들 밖에 자려고 하는데 텐트도 좀 살짝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 절수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일부 도시들에서 구조대들이 일주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여기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으니 이제는 크레인들을 막 이렇게 건물들을 완전히 이렇게 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스페인 팀의 인터뷰에서는 이러다가 사람들이 죽으니까 우리는 공범 되기 싫다고 하니까 빠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페인 팀 팀장님. 그냥 이제 중장비를 쓰는 네. 거는 그 사람들이 생존 가능성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살인행위다. 네. 우린 거기에 동참 못한다. 네. 근데 우리 한국 팀은 아직도 구조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네, 또 네.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자면 우리 한국 언론이 가서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전리 가세요. 우리 지금 사람 살리느라 바쁘니까 니네들은 인터뷰할 리가 없다고. 아니 근데 그 지금 대선이 올해 5월입니까? 올해 5월에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물음표예요. 왜냐면 야권이 지금 빨리 5월 말에는 네. 예정한 대로 하자고. 근데 그 여권이 이제 정부는 좀 밀자고 하는 차원이에요. 어쩜 이 지진 상황은 여권에서는 선거 관련해서는 적어도 나쁘진 않겠네요. 더 미룰 수 있는 핑계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그 핑계예요. 네. 아니 뭐 정치권 얘기를 잠깐 이제 꺼낸 게 전에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 지진세라는 거 이제 정부가 만들어서 이게 도입을 해갖고 뭐 6조인가 얼마나 이렇게 쌓아뒀다면서요, 그죠? 이제 그 집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최소 5조, 최대 40조. 네. 근데 그렇게 쌓아둔 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2011년 때는 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도 이 정도로 큰 거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가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기자들이 그리고 2011년은 터키는 그렇게 좀 아직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법치주의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기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 메헤멧 심셰크한테 물어봐요. 이제 장관님 그 지진세 어디 갔어요? 그래서 장관도 이거는 지진세이니까 오직 지진 때 쓰는 거 아니고 지진이랑 관련된 뭔가들을 막으려고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도로를 깔 때 썼다. 고속도로를 깔 때. 그래서 이미 뭐 여기저기 다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군요. 안 그래도 2011년 때는 한번 리셋된 거죠. 고속도로를 까느라. 그래요. 네. 그 구호품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됐어요. 네. 처음엔 너무 안 됐는데 이제서 한 6일째, 5일째 때는 대도시들 정도는 다 됐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골들이에요. 한 1,000명, 2,000명 정도의 시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아직도 안 가는 시골들 너무 많아요. 그런 데들은 이렇게 뭐 통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통신이 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도로나 뭐 이런 게 도로도 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력이 있는데 여기 막상 이제 여기 지금 대도시인데 이 인력이 왜 거기 있는 2,000명도 밖에 안 사는 아니면 1,000명도 안 사는 시골에 왜 보내주겠어요? 그런 곳들은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구조하고 그분들 이미 다 장례식을 치르고 이미 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봐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시골에 가시면 2층짜리 건물들 거의 없거든요. 터키 시골은 다 1층짜리 집들이에요. 네네네네. 야, 지금 현재 그 튀르키예 국민들의 뭐 여론이랄까요? 뭐 정부에 대한 혹은 뭐 이번 지진을 바라보는 불만들은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불만들 너무 거진 건데 동시에 이제 정부는 그 불만을 좀 약간 관리하려고 해요. 열심히 예를 들어 그 기적 같은 살렸다는 이 기사들 많이 내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 텐트들이 많이 이렇게 깔려진 지역들을 보여주고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헬기들도 투입됐거든요. 네. 우리는 헬기들은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는 식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해요. 근데 인간의 심리라는 거 특히 인간의 분노이라는 거는 아무리 영상으로 한다고 해도 자기 지지자들의 의심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의 분노를 좀 약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탄불이나 뭐 최대 도시 이스탄불이잖아요. 네. 앙카라라든지 네. 뭐 이런 데들의 민심은 어떻게 파악이 돼요? 이미 그 대도시는 민심이 지난 선거 때 돌아섰기 때문에
다 야권으로 넘어갔었고 에르도안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니네들 부정선거했죠 하면서 선거를 다시 돌리고 다시 재선을 했는데도 그 야권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재당선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탄불 앙카라는 정권이 잃은 상황이에요. 이스탄불하고 앙카라 같은 그 제일 큰 도시죠. 예. 거의 두 개가. 근데 거기서 항상 에르도안 정당이 당선됐다가 마지막 지방선거 때는 이제 야당이 이겼는데도 에르도안이 이걸 안 된다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했는데 야당의 그 투표수가 올라가면서 다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 대도시의 변화들이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작은 도시들로도 점점 퍼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이제 한국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이 에르도안에 왜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층 한 35% 정도 왜 있냐면요. 그동안 튀르키예 공화국은 좀 종교인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좀 약간 단합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여자들이 히잡을 쓰는 거 금지였어요. 네. 그래서 에르도안이 자꾸 그 감정, 그 트라우마를 자극시켜요. 내가 없었으면 이 세속주의자들이 너네들의 딸님하고 니네들의 부인의 히잡을 벗어버릴 거야. 니네들이 괜찮아? 벗겨버릴 거라고. 네. 그래서 무슨 에르도안이 무슨 짓을 해도 에르도안을 이렇게 구세주처럼 보는 한 35% 30%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 더 그 신앙 힘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항상 35 플러스 15, 그 15% 정도 투표만 하면 에르도안한테는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고. 예. 뭐 오랜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 현지에 뭐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시게 될 텐데 네. 추가적인 강진 혹은 추가적인 강한 여진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뭐 예측하기는 힘들 텐데 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들 그 현지에서 그 회복이요? 예. 사실 그것보다는 다들 이스탄불에서도 지금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에르도안 정권 때는 이스탄불을 완전히 이제 재개발 하다 보니까 공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잠시 좀 약간 피할 때 또 필요하고 또 건물들이 무너질 때는 좀 공간이 있어야지 털 피해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탄불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사람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스탄불도 무너지면 이스탄불이 튀르키예 경제의 55%예요. 그 세금을 따잖아요. 터키 정부는. 그 세금의 55%는 이스탄불에서 와요. 그럼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되면 터키는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지진만으로도 튀르키예의 경제는 최소 2% 정도 축소됐다고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GDP 같은 게 예. 왜냐면 가지안테프는 진짜 좀 약간 산업화를 제대로 했던 동남부 도시였거든요. 그 지진이 일어났던 도시들 중에서 가지안테프라는 도시가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도시예요. 예. 인구가 200만 명이라면 네네네네. 작은 거 아니에요. 동남부 측에. 그러니까 공장이 많았어요. 거기서 유명한 브랜드들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많이 네, 망가진 그렇죠. 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스탄불까지 지진 같은 게 발생하면 끝이다. 예. 사실 터키가 굉장히 그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열리고 사실 관광해야 되는데 관광객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겠군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튀르키예는 원래 관광객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있는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네. 6위였어요. 전 세계 6위.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관광이 튀르키예 산업의 진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수입이었거든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하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왜냐하면 코로나 대응이 좀 약간 미흡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외국인이 지진이 동남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부 지역에 있는 것인지 그 구별 못 하잖아요. 그냥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면 튀르키예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직 건물이 무너졌다, 거기 있는 공장들이 무너졌다, 집들이 무너졌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 파생된 산업 분야들도 이제 네네네. 그래도 안 가게 되겠지. 또 여진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스탄불 꼭 가는 도시인데 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지순례도 많이 가. 카파도키아 이런 데들 다 많이 네.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거든요. 터키에 그래서 막 한참 그 리라와 막 같이 폭락하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경제학자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리라는 아직도 똑같아? 이거는 좀 약간 뭔가 좀 그냥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는 건데 왜냐면 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리라가 지금 제가 일주일 만에 여기 출연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있는 값하고 지금 값이 거의 똑같아요. 리라가? 예. 안 떨어졌다 이거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딱 봐도 정부의 개입이 있다는 거를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개입하고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계속해서 그죠. 개입해서 뭐 끝도 없이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일어난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가지안텝은 항상 좀 약간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 다시 좀 재개발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이제 그 시멘트 무더위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제 건물들을 치워줘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서 또 지금 미리미리 어떤 사기꾼들이 매점에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것도 또 다른 뭐죠 그 걱정이에요. 또 서민만 피해를 보는 2차 가해 아니냐고. 아이고, 하여튼 걱정이.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터키 대사관에서 그 성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잘 받고 이렇게 저걸 하고 있나요? 터키 대사관이 제 마누라의 인스타를 네. 자기 인스타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허위 성금 운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 마누라의 인스타를 올렸는데 거기도 한국 언론이 그냥 한번 DM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마누라한테 어떻게? 너 진짜 허위 성금 받냐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제 인스타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아마 성금 관련된 뭐 이렇게 올리셨는 모양이죠. 대사관 것도 올리고 다른 단체 것들도 올렸는데 근데 대사관에서 연락이 거기 대사관이 제 아내 인스타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렇게 허위 후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주의하세요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 언론은 그대로 뺏겨쓰기 한 거예요. DM도 안 보내주고 당신이 왜 이런 거 하냐고. 왜냐면 언론이라면 양쪽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저 어제는 모든 언론사들 하나씩 전화하고 그 니네들 지금 쓰고 있는 사진이 제 마누라 사진이고 터키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터키 대사관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고. 언론이라면 양쪽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있는 근데 인스타 이제 계정에다 DM 보내주고 그랬어요. 부인의 그 저 후원 계좌에는 터키 대사관 것도 들어가 있었고. 터키 대사관이 있었고 터키 대사관이 싫어했던 단체들 것도 있었어요. 아니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제일 안전하고 비리가 안 터질 만한 그 돈이 날아가지 않을 만한 거는 터키 대사관에 알려진 창고에다가 담요하고 생리대하고 기저귀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물건. 물품으로. 네, 왜냐하면 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에서 지금 너무나 유명한 라카수가 있는데 그 라카수는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후원 단체. 국민이 너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다 그 라카수가 만들었던 협회에다가 후원을 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걸 보니까 너무 짜증나니까 지금 그 협회까지 강제 인수하려고요. 왜 우리를 안 믿고 우리가 알려주는 단체 네네네. 아니고 이렇게 라카수 걸 물품으로 하냐고. 하는 게 좋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되긴 한데. 네, 대사관 쪽에 물품 뭐 이게 전달이 좀 빨리 좀 대사관에 알려진 창고가 있어요. 인천에. 아 창고. 네. 아, 제 거기서. 집사람도 원래 유아복 회사를 다니거든요. 그 아기들한테 옷을 만드는. 거기에다가 옷이 진짜 많이 보내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럼 그렇게 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주일 후에 혹시 저희가 다시 만약에 모시게 되면 그때도 아마 굉장히 상황이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아마 모시게 될 텐데 그러지 않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파고 희나 씨 조금 더 마음 잘 추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